미국의 평범한 가정집에 방문한 한 남자. 가족들 모두가 버선말로 그를 맞이하는데요.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은 그때 뒤늦게 나타난 한 여자 때문에 남자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 또한 화들짝 놀라서 도망쳐버리고 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샬롯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덴버에 사는 샬롯입니다. 제가 아직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고요? 제 몸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죠. 저는 이렇게 뼈만 남아 앙상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식증에 걸렸었거든요. 제 키가 160cm 정도 되는데 너무 말라서 30kg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제가 원래부터 마르지는 않았어요.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서 머리가 이상해지고 몸도 망가지게 된 거였죠. 제 인생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와는 대학교에서 만났는데요. 그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을 같이 듣고 도서관 등을 같이 다니면서 푹 빠졌고 머지않아 교제를 시작했죠. 처음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연애하면서 살이 붓기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 저는 보통 체형이었는데 그와 만나면서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다녔어요. 미국 음식들도 살찌기 쉬운데 더욱이 남자친구가 중국인이었어서 데이트할 때는 살찌는 음식들만 먹었어요. 살이 조금씩 붙더니 결국에는 비만까지 가더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도 함께 살이 불어났죠. 갈수록 닮아가는 것 같아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니었나 봐요. 늘어가는 살만큼 짜증이 늘어가더군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관리 좀 해야 하지 않아? 처음엔 가벼운 신경질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남자친구 본인도 살이 많이 불어났는데 저한테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만날 때만 식사를 했고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운동만 하며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연애 초기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몸매만요.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젠 얼굴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늙었지? 못생겼네. 정신을 지탱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일말의 여유조차 남지 않게 되자 저는 더 망가졌어요. 못나진 얼굴에 더해 살도 빠르게 다시 불었죠. 완전히 못나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볼 때 못 볼 것 같다는 듯이 봤고 결국 손까지 들더군요. 사람의 정신이 망가지면 살이 분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같이 폭언을 듣고 맞으면서도 그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나마 보이는 곳은 때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분을 못 참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멍이 크게 들어 가족들이 다 알아보게 됐어요. 숨기려 했지만 격분한 부모님도 무서워서 모든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이 제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저는 겨우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상태가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쪘다 빠졌다 쪘다 했던 살은 쑥 빠졌습니다. 제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거식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정신적인 충격도 있었지만 살찌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살찌면 누구든 나를 경멸스럽게 보고 때릴 것 같아 두려웠어요. 중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제 몸무게는 57kg이었는데요. 그를 만나면서 70kg까지 쪘었던 것이 빠지더니 40kg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30kg도 안 되게 되었죠. 이런 저를 보던 부모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은 억지로 제게 뭐든 먹이려고 하셨지만 저는 난리치면서 피했어요. 먹고 나면 토하러 화장실에 갔고요. 상을 엎어버린 날 이후로는 강요하지 않으셨고 설득하셨죠. 이 정도만 먹으면 절대 살 안 쪄. 샬롯, 딱 생명만 유지되는 양이야.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이라도 먹자. 남들의 0.5인분도 안 되는 양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나 심리상담도 다녔지만 보통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뼈밖에 안 남는 것보단 뚱뚱하던 시절이 더 나을 정도였어요. 그때는 체력도 좋았고 어차피 비만 인구가 많아서 특별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식증에 걸린 여자는 어딜 갈 때마다 쉽게 시선을 받았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저는 날씬한 저에 대한 선망의 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밖을 잘 돌아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거식증은 정말 위험한 정신질환이거든요. 거식증의 원인 자체가 자기 부정과 결부된 강박에서 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기본으로 따라붙는 옵션이죠. 거식증에 걸리면 서서히 죽어가기도 하지만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열량 부족을 겪으면 신체는 점점 많은 근육들을 뽑아 쓰게 되는데 이 때문에 온몸의 장기란 장기는 근육을 빼앗고 쪼그라들고 최후에는 심장의 근육까지 소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장은 죽을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박동을 해야 하는 장기인데 근육을 빼앗기면 점점 적은 근육으로 박동해야 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및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이때라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먹지 않는 것에 적응해버린 상태에서 갑자기 많이 먹어서 살이 쪄버리면 심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담이 가서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결국 긴 시간을 들여 아주 조금씩 식사량을 늘려야 거식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언니가 되게 행복해 보이더군요. 연애라도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언니는 꽤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언니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결혼할 생각이라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지났을까요? 언니가 이야기한 남자가 집에 왔습니다. 동양이었어요. 동양인 남자를 보자 저는 중국인 전 남자친구가 떠올라서 서스라치게 놀라버렸습니다.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했지만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아서 저는 벌벌 떨어야만 했어요. 제가 초면에 너무 무례해 가족들이 나무라려고 했는데 언니의 남자친구가 자기는 괜찮다면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그 사람의 얼굴조차 제대로 못 봤어요. 저만요. 저만 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언니가 미리 집에 아픈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놔서인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군요. 남자가 다녀간 날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궁금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부모님은 언니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언니에게 선호 또 언제 오냐? 고 자주 물었거든요. 언니 남자친구의 이름이 선호였나 봐요. 정말 결혼을 할 건지 자주도 드나들더군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제게 선호와 인사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선호 본인부터 저에게 무리해서 다가오지 않았고요. 그 덕분인지 저는 조금씩 얼굴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선호가 또 집에 온 날 부엌에서 뭘 만드는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난 거예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는데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 슬쩍 방 문을 열고 나가 보았죠. 화장실 가는 김에 잠시 들르는 척하고 부엌을 지나쳤는데 모두가 저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리 와서 한 입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갔을 텐데 음식 냄새가 도저히 거부할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저는 홀린 듯이 식탁으로 가 의자를 빼앉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음식 맛이 거의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금세 양이 찰 때까지 먹어버렸지 뭐예요. 배가 불러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을 늘리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제지하실 정도였다니까요. 맛있게 먹고 난 뒤 저는 구역감이 몰려왔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니 토하고 싶어졌죠. 누가 막을 새도 없이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고 먹었던 것들을 개워냈어요. 그래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식사 시간에 잘 등장한다는 것이었죠. 가족들은 제가 또 토하지 않게 적정량만 주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면서 저도 선호와 친해질 수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고 했더니 셰프라는 거예요. 식당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한식당을 몇 개 냈다고 했어요. 어쩐지 요리사라서 그렇게 음식을 잘하는 거였구나. 선호를 알게 된 지 3달째 되었을 때부터는 꽤 친해져서 선호가 제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샬롯, 내가 해주는 음식 맛있지 않아? 매일 먹고 싶지? 난 얼마든지 매일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의 상처부터 나아야 할 것 같아. 선호는 명망 높은 요리사로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저도 선호의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깡마른 몸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버리기로 약속했어요. 선호는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건지 그가 해주는 말에 저는 쉽게 설득당했습니다. 마른 몸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탄력적인 몸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들이요.
아주 긴 시간을 들여 조금씩 섭취량을 늘리며 구토를 멈추었더니 살이 붓기 시작했어요. 언니와 선호가 결혼식을 올릴 무렵에는 5kg쯤 증량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의 눈에 제가 어때 보이나요? 지금 저는 51kg이 되었어요. 몸도 얼굴도 마음도 좋아져서 요새는 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모두 우리 가족들, 선호 덕분이에요. 언니와 선호는 나가서 살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선호가 산채 비빔밥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주말만 기다려지네요. 지금까지 샬롯 씨가 거식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